추경호 의원입니다. 부분의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 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여러 세제 개편안을 들고 왔는데 큰 아마 쟁점 될 수 있는 부분이 정세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정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과 국민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 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덜 걷고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세수가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쳐서 초과 세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간에는 지금 호황을 누리는 곳이 딱 두 곳이다. 하나는 반도체 업종, 하나는 정부, 두 곳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정책 추진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구체적으로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역주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 체계 전체 왜곡을 지금 심화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반적인 조세 지원 여러 좋은 내용의 개편안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는지 실효성 점검도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왜 거둡니까? 국가 재정 수입, 국가를 운영하는데 재정 수입 조달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등의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경제가 지금 한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일부 업종 외에 지금 전부 경제 어렵다고 경제 좋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 기업한테 세금을 더 거둡니까? 정부가 지난 여름에 경제 어렵다고 재정 지출 늘려야 되겠다고 추경까지 편성을 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기업 국민 부담 증가시키는 정세를 추진하느냐? 이 정책이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수입 조달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금 거둔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재정 수입 추가 조달을 위해서 필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를 통해서 아까 정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5조 5천억 세수 확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 세수 증가로 기왕에 이런 정도의 세수는 지금 확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수년간 비과세 감면 정비도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해서 세수 기반이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현재 세수 증가율이 우리 경상 성장률,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한 겁니다. 그거에 지금 2배 이상을 지금 세금으로 더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 명시적인 무슨 법인세를 대단히 올렸다, 소득세를 대단히 올린다, 부가세를 올린다 이러지 않아도 흔히 말하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를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지금 세수 기반이 많이 확충이 됐어요. 세수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가 왜 나홀로 정부 호황이라고 그러냐면 전부 어려운데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국민 기업들 세금을 지금 이렇게 더 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 이상의 2배 세금이 지금 더 거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세수 진도율 보면은 국세청 소관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 지방 농특세 포함해서 보면 총 국세가 나옵니다. 원래 지난해 금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총 국세를 242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더 들어오니까 금년 여름에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세수가 한 8조 약 9조 가까이 더 들어온다 해서 251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보다 약 한 17조 더 늘어난 268조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수 실적을 보면은 벌써 지난해 대비로 지난 8월까지 실적입니다. 약 17조 정도 지금 더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지난 여름에 추경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도 그거보다도 지금 8조가 지금 더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지금 더 좀 이거보다 더 크게 거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세수가 추경에서 편성한 251조가 아니고 제가 보면 최소한 260조 이상은 더 거칠 거다. 260조는 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세는 최소한 내년에 정부가 지금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정부 전망치 경제 성장률 3%, 뭐 물가 1.5 내지 2% 하면은 대개 4.6%의 경상 성장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정도로만 세수가 그친다 하더라도 내년도 세수는 그냥 증세 없이도 270조 원을 넘는 정도가 그친다. 즉 증세 플랜이 없어도 내년도 예산 편성한 268조는 저는 더 거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소득세가 문제인데 법인세는 필요성도 명분도 없어서 저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OECD 35개국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그리스 등과 같이 재정 파탄을 맞은 국가 외에는 인상한 국가가 없습니다. 29개국이 인하를 하거나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과 프랑스도 큰 폭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아까 정부에서 뭐 이 큰 국가들 이렇게 하면은 대개 우리보다 조금 더 높다고 그러는데 이 국가들 내려버리면 아마 그게 확 떨어질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를 보십시오. 과거에 2000년,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를 높게 하면은 다른 경쟁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세금까지 높게 하면은 대한민국은 기업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낮출 때 우리도 계속 법인세를 낮춰 있고 그거는 예외 없이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파란 선, 붉은 선이 같은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 법인세율 인하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어느 정부도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여기까지 지금 법인세가 계속 내려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필요에서도 했지만은 외국에서 자꾸 내리니까 우리도 그거 맞춰서 내려가지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 오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다.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소득세는 다양한 구간을 갖고 있지만은 법인세는 대개 단일세율로 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법인세는 과표 구간이 하나인 국가가 26개국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가진 나라도 4개국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3개 구간입니다. 2억 밑에 2억에서 200억, 200억 초과. 그 3개 가지고 있는 국가도 3개국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2천억 초과 구간 하나 더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 포르투갈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그 4개 국가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다. 그리고 그 부담은 그 주주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것과 거래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전부 부담이 귀착이 되는 그런 세금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뭐 법인세 비중 그리고 OECD 평균보다 현재 법인세 전체적으로 총조세 중에 법인세 현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년간 법인세 대기업에 대해서 너무 비과세 감면 혜택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많이 제거를 했어요. 비과세 감면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대기업 집단의 기업의 실효수율이 17.6%였는데 약 2%포인트가 지금 늘어서 사실상 증세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이 조세 정비를 했다. 그리고 그 효과로 2016년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은 그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인해서 약 5조 원 정도의 세수 기반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그런데 지금 또 세율을 더 올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외에서도 법인세,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부작용을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합니다. 우선 OECD에서는 2015년에 증세 부작용으로 법인세가 가장 크다. 법인세 증세 부작용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조사국에서도 법인세 1%포인트 인상할 때 고용, 임금이 다 감소한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뒀다. 즉 세계적으로 전부 법인세 인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도 대통령이 혹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 조세 재정에 관해서 전문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법인세 인상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2015년 4월에 최고 세율 법인세 최고 세율 1%포인트 인상하면은 실질 GDP가 0.2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 넘게 하락을 한다. 그리고 2015년 9월에 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법인 세수 물론 세율을 올리면 조금씩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 23% 이상의 세율에서는 오히려 법인세가 세율에서는 세수가 감소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지금 법인세 그 자체로만 보면 22%인데 지방세 포함하면 24%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분석입니다. 세수 극대화 세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론 뭐 학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 자, 저는 정부의 입장.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통치 철학도 바뀌니까 우선순위도 달라지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법인세율 인상 부적절하다고 수없이 많은 국회 답변 서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선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활성화에도 배치된다. 그리고 국제적 조세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대기업 실효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까지 강조를 해왔던 겁니다. 이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소득세 인상 기본적으로 반대인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 그러면 소득세 과세 체계 왜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소득이 높은 사람 기본적으로 담세 능력이 더 있으니까 세금 좀 더 많이 내야 된다. 저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더 많이 부과를 하고 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지난 여기 제가 표에 있습니다만 2011년부터 한번 보십시오.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때는 35%가 최고였는데 38%까지 인상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오해가 있는 게 지난 정부들에서 자꾸 부자 감세를 했다는데 한번 보십시오. 2011년부터 16년 지금 이제 금년에 정부가 새로 들고 왔습니다만 2016년까지 전부 부자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 증가, 세율 인상, 부자에 대해서 증세를 했다. 이전에 정부의 소득세가 지금 35% 2011년에 와 있다고 그랬죠.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소득세 최고 구간이 38%였습니다. 그것이 36%로 세율을 인하했고 부자 감세를 한 거죠. 노무현 정부에서 36%에서 35%로 또 부자 감세를 한 겁니다. 그거를 다시 2011년부터 부자 정세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정치적 레토릭에 의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집중적으로 좌우지간 이 소득이 높은 구간에 세율을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인상을 해왔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 이맘때 정기국회에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또 2%포인트 인상해서 지금 한 번 올린 지가 채 1년도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또 추가로 더 세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부자들 세금 많이 내는 거 맞습니다.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세금을 덜 내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상위 1% 전체 소득 대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1%가 11% 소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 근데 세금은 얼마를 내느냐? 42% 넘게 내고 있는 겁니다. 상위 1%가.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한 80%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제가 미국, 영국 참고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런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 부자들이 훨씬 더 세금을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굉장히 안 내고 굉장히 제대로 사회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자꾸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이래가지고 이 계층 간의 갈등을 자꾸 심화시키고 조장하는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세금이 필요하니까 일정 부분은 또 부자들이 힘들고 또 많이 해주셨지만은 조금 더 해주시라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성적인 논의는 또 가능할지 모르나 부자들한테 세금 적게 내니까 더 많이 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몰아치는 그런 접근 방식은 우리 사회 전체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문제는 우리나라 소득세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적게 물리고 적게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바로 면세자 비율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즉 거의 반 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는 소득세를 지금 안 내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전체 소득세 체계의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예. 그다음 아동수당 자녀지원세제 중복지원 지금 금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복지원 왜 해야 되는지 그 실효성이 어떤지 지금 아동수당은 지금 국회에 지출 예산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는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끌고 왔다. 아동에 대해서 저는 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아동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진짜 실효성 있게 또 제대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또 추가로 알파를 얼마 더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면서 왜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쉽게 말하면은 이재용 딸이 있으면은 왜 거기 하고 왜 여러분 우리 보통 서민들의 왜 아들 딸은 왜 똑같이 10만 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접근이 과연 우리가 정의롭고 공정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타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많이 담아왔습니다. 일자리 문제, 특히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하는 문제, 자영업자에 관한 문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 대한 지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 들어가서 이것이 과연 이 세금을 알뜰하게 쓰게 그 실효성이 있게 지원이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오늘 우리 예산정책처에서도 음식점의 농산물 매입세액 공제, 그다음에 중고차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하면서 과연 이 규모 그들의 이 부담 능력에 상응하게 하는지 이 취지는 좋지만은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 즉 농산물 음식점은 일정 매출액을 제한을 하면서 지원 혜택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한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엄밀히 봐야 된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부만 나홀로 호황인 이런 상황에서 증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오히려 증세 부담은 서민 감세를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많이 거둔 거를 오히려 국민들한테 좀 돌려주라. 많이 걷어놓고 또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증세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관해서 과연 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우선 논의를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 조정을 한 뒤에 지금 현재 있는 세수 이 흐름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진짜로 추가 정세가 필요하냐 정세가 필요하다면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정세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지금 당장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이렇게 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 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전반적인 세제 틀을 놓고 우리가 전문가나 국회나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기업, 국민들 대표와 함께 우리가 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조세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한두 달 서둘러서 후닥닥 정치적인 흐름에 의해서 갈 부분이 아니다. 1, 2년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의 조세 체계 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